민선국이 새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강원도가 더 특별하게 되기를, 도민의 진정 행복한 강원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슈강원 6.3 지방선거 당선인 초대석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초단체장으로서 첫 발 내딘 포부와 함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철원 김동일 군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철원군정을 맡게 되셨어요. 네. 얼마 전까지 당선인 신분에서 이제 군수가 되셨는데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지방 6.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다시 또 다짐하게 된 것은 정말 인간 승리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모든 분들께서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또 당선됐지만 또 지금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또 무거운 어깨에 짐을 가져간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어떤 눈빛, 마음, 또 저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 이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제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자신을 갖고 주민의 어떤 마음을,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주민 위주로 해서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계기가 됐고, 또 선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그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뛰었던 후보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8년 전에 낙선 이후에 또 절치부심 끝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철원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도 많으셨을 테고 또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 그 계획도 착실히 세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장 한 8년에 도의원 14년을 해서 좀 생활 자체에 어떤 그 근간을 둔 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 자치. 예, 생활 정치하고 이제 주로 이제 주민하고 밀접한 그 대화도 하고 이런 어떤 해결 문제를 좀 터득한 게 이제 제 강점인데 주민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는 다른 크게 뭐 이렇게 바라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 문제. 작은 건 하나라도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 갖고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공직자들의 어떤 그 주민들을 대하는 부분, 이런 거 아주 소소한 것에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으셨던 걸 느꼈고,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철원은 사실 이 공기나 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월등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모두가 지금 이제 60세 이상의 되신 분들은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지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이분들도 이제는 반나절 일이나 온 일이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항상 갖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년이라고 있잖아요. 중년. 장년하고 중년들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투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청년 부분은 사실 이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문제는 항상 청년들하고 만나면 대화를 하는 중에 보면은 거기도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거나 뭐 아이들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즘 보장이 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좀 더 엎어주면 될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청년 일자리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해서 계획해서 움직이면은 그래도 철원군이 좀 제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얘기하기에 철원군 공무원들이 좀 그 군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군 조직의 좀 개편이나 이런 것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신죠? 7월 일자는 이제 저 간단한 인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직 진단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민간 그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일량이나 그다음에 이제 부서의 어떤 통합 문제 이런 것을 저기족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시작이 되면은 저희가 조직을 아마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조직으로 좀 만들고, 또 제가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에 그 주민들이 이제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읍면에 이제 가면은 이제 또 이건 뭐 읍면장님들이 이제 2층에 계시거든 보통. 그래서 한번 자 읍면장들도 이제 1층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자. 네. 좀 불편하다기보다도 이거는 제가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뭐 또 민원인들 오시면은 또 읍면장님들이 좀 내려와서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드리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 소통 문제는 자연스러로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네. 해서 좀 아주 손쉬운 부분부터 좀 접근을 해서 좀 우리 직원들이 더 주민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그것도 네. 뭐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또 동네가 군 단위가 이게 그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을 좀 변화해서 네. 열린 정책을 그렇죠. 펼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철원은 뭐 강원도 최대 곡창지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식습관 변화 때문에 요즘 쌀 소비도 급감하는 시대에 있는데 비료값, 인건비 상승, 철원 농가 역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처방전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제 또 이 쌀값이 이제 조합원들께서 이제 좀 최대치로 받는 게 이제 목표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쌀값 문제가 이제 돌출이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고유가 시대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자재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경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트럭 값도 올라갈 것이고 기름값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뭐 비닐값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비료값도 올라가고. 근데 이 쌀값은 이제 거의 이제 정체되다시피 하니까. 근데 이제 국가에서 직불제나 그다음에 다른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농기계도 좀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고. 근데 그 농기계도 일부죠. 네.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개인당 한 3,000평 정도 따지면은 한 500에서 한 600 정도, 많게는 한 800까지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사실은 부족하거든. 근데 느낌은 받는데 이거는 당연하신 거고 네. 이 생산해서 내는 그 원료고기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형편이 없거든요. 체감이 별로 안 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많은 지원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결책을 좀 찾고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쌀값을 정상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매년 쌀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있어갖고 일단은 철원군하고 농협하고 매칭을 해서 상시 이 상설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그 먼저를 그걸 시작을 해서 진행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반값 농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예산이 이제 철원군 행정에서 예산이 쓸 수 있는 한정돼 있으니까 뭐 넉넉하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해서 좀 지원을 그 쌀값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런 쪽에서 채워주는 거로 해주면은 그래도 농가들께서 그래도 좀 농사 짓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부터 살펴서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바로 찾겠다 말씀이시고 또 다른 군도 마찬가지지만은 머무르는 청년보다 떠나는 청년이 많은 현실이잖아요. 철원군도 그런 실정일 텐데 청년층이 철원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힘든 얘기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 듣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내 직장이 있어야 있는 거고 그 직장을 또 온전한 직장이 있어야지 오랫동안 있는데 그 철원군에 사실 이 농공단지 이외에는 그 큰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적성이 안 맞으면 그거 바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창업을 한다 그래서 또 경제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인구 소멸 지역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인구가 최소한에 6, 7만은 돼야지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해도 청년 창업을 해도 끝까지 못 가는 부분. 자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크레인 기기치 이제 이런 운영을 하는 친구들은 잘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방법을 타개책을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농업에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 도시하고 이제 근교죠. 이제, 네. 이제 50분 정도에 이제 오고 갈 수 있으니까 새벽, 그다음에 저녁 늦게 아침 일찍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농업에 대한 그 생명농업 단지를 구성을 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은 그래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제 또 살펴보면은 이제 승계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잘 갖고 오는 이 축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원예 특작, 그다음에 수도작 이런 걸 잘 갖고 오는 곳에 자식들이 또 내려와서 그 경작을 또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조건만 되면은 청년들도 다시 올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할 거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 관련돼서는 큰 기업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련돼서 좀 찾아다니면서 좀 저희들 지역에 맞게끔 해서 그런 것들에서 좀 점차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네. 처음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청년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시기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잘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또 산업단지와 군부대 유휴부지 기업 유치 내세우셨는데 말씀하신 기업들이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오면 좋겠죠. 아, 그럼요. 그래서 저 군부대 관련돼서도 이제 저희가 좀 잘 아시지만은 농업에 관련 규제, 진흥지역, 그다음에 또 군사 규제, 환경 규제가 저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부대도 사실 이제 유유지라 하지만은 군부대 그 유유지도 본인들이 작게나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폐쇄 지역으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군 유유부지나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용도의 산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기업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려고 그럽니다. 예. 네. 국방부의 접경지 북상 계획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요번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북상을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초소가 이제 이전하고 가장 이제 걸림돌인데 그것도 뭐 내년도에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은 또 한교 의원님이나 지금 정부에서 이제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북상을 시켰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을 받겠죠. 네. 영농 부분에 있어서나 또 경제적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농민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전방 안보 관광이나 그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또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이제 활동하는 것도 유연해지니까 좋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천만 관광객 시대 열어야 되잖아요. 관광 철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즘 뭐 한탄강 주상절리길 고속정 꽃밭 등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관광 뭐 숙박 인프라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전 군수님이 지금 이제 이현종 군수님께서 잘 해놓으셔갖고 꽃밭이 이제 대성공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100만 정도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그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주상절리길도 그렇고 겨울에도 이제 그 얼음길. 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삼부연 폭포부터 시작을 해서 저 생창리의 생태공원, 그다음에 이제 노동당사, 뭐 안보관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철원의 자원들이 관광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다 일일 관광이다. 와서 이 구경하고 바로 빠져나가고 밥들은 또 경기도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숙박도 거기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일에가 이제 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에 공약상에도 걸었지만은 낮에는 이제 관광 인프라 너무 잘 돼 있고 이제 잘만 정리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밤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낮에는 꽃, 밤에는 빛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제가 이제 대마리 그 동네에서 살지만 거기에 반딧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반딧불 축제를 이제 하겠다고 공약을 건 이유가 그건데 네. 이 좀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시설 투자 많이 안 하고 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밤에 볼 수 있고 또 뭐 지역에서 이따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든다 그러면은
아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철원 군수로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마무리로 철원 군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마음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읽었고 네. 그 마음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진심 있게 담아서 네. 주민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좀 믿고 김동일이를 계속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저 역시도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원의 새로운 도약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일 철원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시광원 이번엔 6.3 지방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낸 정치 신인들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이번 지선에서 490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 가운데 251명만이 지역을 위한 일꾼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여전히 민생을 위한 꿈과 신념으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오늘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분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혁 진보당 춘천시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춘천지역위원장 김병혁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의원 태계동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요. 우리 사이다 현수막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던 김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심원남 정의당 속초 양양 고성 공동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속초 고성 양양 공동 지역위원장인 심원남입니다. 민주노총 속초 지역 지부장,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고요. 강원도에서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정치 신인 심원남입니다. 네. 그리고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대학생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월에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총학생회 활동과 또 이제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역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들을 좀 운영을 해왔고 그걸 계기로 이번에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했었던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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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태영 개혁신당 강원대학교 지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에서 현재 그 강원대학교 캠퍼스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 특히 춘천에서 일어나는 이슈나 대학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뭐 입장문이나 대변문 뭐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정치 신인과 얘기 나눠볼 텐데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지부장님 이번 지선에서 또 최연소 후보자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나이는 26살이고요. 이제 예. 만 나이로는 25살, 그러니까 25살. 01년생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청년 후보로 이번에 어떤 걸 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뭐 강원대학교 학생들이나 뭐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정치하면은 좀 관심 없고 그리고 예. 다들 졸업하면 춘천 떠야지, 다들 고향 떠서 수도권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런 생각들이 기존에 있는 정치권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을 위한 담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역 대학생인 제가 직접 출마함으로써 제 또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청년층에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정치인이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져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마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여기 정주하면서 무언가 할 것이 더 많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대표적으로 내셨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님은 원주의 원도심 지역구에서 출마했네요. 네, 맞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면 학성동, 중앙동,
단계동 있죠. 네. 지역 청년과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 또 가려운 곳은 이번 유세 활동하면서 어떤 거라고 느끼셨어요? 일단은 저는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에 좀 청년들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예. 저도 만으로는 25세인데 지금은 27살이긴 한데 한살 차이네요. 예, 한살 차이. 네. 00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일자리와 문화가 좀 가장 중요한 또 청년들이 원하는 바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합리적인 정치, 합리적인 정치인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청년들은 이제 특정 정당을 이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지 정당보다도 사람을 보고 그래서 누가 합리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저 또한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아, 나는 합리적인 정치인이 돼야겠다. 합리적인 꼭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정치인의 대안이 바로 이동현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신인 정치인 얘기 들어봤고요. 김 위원장님과 심 위원장님 두 분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나의 키워드는 이것이다. 지역에 가졌던 뭐 책임감이나 정치 의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어떤 꿈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괜찮고 김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하는 시민의 직접 정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저도 이 두 분처럼 학생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졸업하고 나서 지역에서 20년간 계속 끊임없이 노동자로서 살아왔거든요. 예. 그 배달 라이더, 그 다음에 뭐 마트, 택배, 그리고 지금은 코웨이, 그래서 방문 점검 노동자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일하는 시민들이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의 꿈은 이런 일하는 시민의 직접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던 거, 네. 그걸로 정치로 이제 실현시키고 네네. 싶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심원남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제 슬로건이기도 했는데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강원.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이잖아요. 특히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여성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여성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은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교원 아니면 행정실 행정 직원들 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교직원이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각자의 분야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여성도 굉장히 강원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네. 그리고 그 노동자분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 목표였던 강원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노동인권센터. 네. 그리고 출사표를 던지기 전 밖에서 보고 느꼈던 정치하고 후보자가 돼서 직접 겪어본 선거판 좀 달랐을 텐데 정치 신인으로서 느꼈던 가장 높았던 벽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분께. 먼저 심 위원장님. 네. 우선 제가 느끼고 들었던 거를 말씀드리면요.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려고 하냐라고 하셨어요. 네. 잘해도 못해도 그 자리는 너무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제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분들이 거의 이제 사실은 중년 남성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여성이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젊은 사람인데 네. 특히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선거 활동을 하기 전에 조금씩 명함을 돌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인사해 주신 정치인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렇게 느낀 순간에 더 많이 다녀야 되겠다. 네. 그렇게 느꼈고요. 저에게 제일 가장 높았던 벽은 사실은 시의원 분들은 이제 직접 옆에서 도와주시는
정당의 지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관계자도 있고 지지자도 네. 있고. 그리고 방송차도 쓸 수 있고요. 네. 근데 도 비례는 비례대표로서. 네, 도 비례대표로서는 너무 열악한 그랬겠네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그냥 무조건 밖에 나가 있어야 되겠다. 피켓 들고 무조건 밖이다. 네. 근데 이게 365일 그냥 투쟁 피켓만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인사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맨몸으로 혼자 뛰어야 되는 상황. 너무 이제 사실은 첫날에 너무 울음이 났었어요. 그렇군요. 네, 쉽지 않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현실 정치의 어려움을 정말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네요. 네. 다음번 도전할 때는 훨씬 더 익숙해지시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현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후보자가 직접 돼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돌아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구나. 예. 그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책임감으로 다가왔고 실제로 뛰면서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후보자로 뛰어봐야만 느낄 수 있는 책임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저는 좀 크게 다가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가장 좀 어려웠던 거는 역시 조직력. 조직. 네. 네. 나만의 팀이 없다는 거. 이제 기존에 했던 정치인 분들이나 혹은 이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은 자기만의 영역이 있고 자기만의 사람이 딱 있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네.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분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님, 국민의힘 현수막을 비판하는 사이다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까 처음에 인사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대 정당의 네거티브 전략의 일명 맞불 놓은 거였어요. 현수막으로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란 내용을 전하셨는데 어떤 의도였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 거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민주주의가 학교 안에, 직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안에 그 민주주의가 다 들어와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네. 그 앞에서 다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화제됐던 건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랬죠. 그 적폐청산을 통해서 그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적시 잘 도려내고 그래야만 사회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화제였는데 그걸 이뤄내지 못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물론 이제 계엄을 일으키고 했던 큰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 구조. 그래서 내란청산이 확실히 이루어져야만은 우리 사회 근본적인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 현수막을 걸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전하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심 위원장님은 선거후보자 TV 토론회 경험이 일단 있으시잖아요. 제가 비례대표 도의원 토론회 때 뵀는데 전국 노동 조건 중에 강원도가 최악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강원도의 실제 현황 어떻고요? 또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지. 최악의 노동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좀 있다. 이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원도는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1위 그리고 43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43.6%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특히 속초 강원도 쪽에서 이제 노동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열악하네요. 네. 제가 원주에 방문했던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차에서 내렸는데 이거 무슨 냄새인가요? 아하. 그게 어떤 냄새였냐면 쓰레기를 선별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네. 그것을 태워서 그리고 태우지 않은 것들은 압축하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여성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임금도 정말 바르지 않은 곳입니다. 서울과도
100만 원 이상이 차이 나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제나 노동 환경에 피해를 입는 건 어쨌든 노동자입니다. 근데 처우가 너무 좋지 않은 부분에 저는 빠르게 강원도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희망을 찾기 이전에 열악한 강원도의 노동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님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만 25세죠? 예, 25세 나이에 원주시 의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된 어떤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학생 회장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기폭제가 된 것이 아닌가 막연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뭐 학생회장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기폭제가 된 것도 맞고요. 네. 뭐 어쨌든 이 시의원에 출마를 한 데는 뭐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돼서 출마를 좀 결정을 하게 됐는데 네. 일단은 좀 상지대 학생회장 시절에 일단 상지대 자체가 원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진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상지대 학교에 왔을 때 그냥 원주를 스쳐가는 도시로 이제 인식을 하고 네. 그냥 매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상권이 죽어가는 게 너무 이제 딱 눈에 보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내가 지역에 남아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한 요소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을 보면 사실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나의 성장에 좀 중심에서 내 삶을 좀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매우 정상적이고 너무 흔한 일이지만 네. 이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됨으로써 나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필연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그런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정치의 매력을 좀 느꼈고요. 아하. 그런 것들이 좀 결합되면서 내가 이 일에 온전히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좀 결심이 좀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의사가 확실하신 것 같은데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주 시민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최 부장님은 현재 대학생 네. 신분이죠. 네. 잠시 휴학을 한 상태고. 네, 맞습니다. 개혁신당 창당부터 참여하면서 대학생 조직을 창설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왜 중요한지 그거 좀 강조해 주세요. 네. 일단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희 개혁신당이 작년 이제 대선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 조직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네. 그냥 이제 미래희망위원회라고 청년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 조직이자 청년 조직으로 이렇게 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청년층과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진출한 청년층과 대학생, 학문을 공부하는 대학생은 엄연히 다른 의견과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개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이 그런 2030에 몰려 있는데 그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게 조금 답답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대선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제안을 드리다가 대선 때 이제 조직 본부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름이 대학생 미래개혁단 이런 이름으로 조직이 창설돼서 거기서 제가 단장을 맡아가지고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끌면서 릴스나 쇼폼 팀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릴스나 쇼폼이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이제 총 조회수가 제 기억상 한 400만 조회수 영상을 다 뽑아내는 그런 경험이 가장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조직을 창설하게 된 이유랑 비슷한데요. 네. 다양한 많은 학문들을 여러 개 접하게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사회에 이렇게 접한 게 없다 보니까 네. 개혁적이고 조금 더 진보적이고 이런 다양한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를 대학생들만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래 학생들이 아무래도 요즘 AI니 뭐니 이러면서 일자리를 다 뭐 하다 보니까 다들 불안과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걸 다들 갖고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공포와 불안들을 항상 지니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무언가를 도전하는 데 주저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혹은 정책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풀어내면은 지금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는 이런 청년과 대학생층들에게 조금 더 용기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런 다양한 생각의 기반으로 대학생의 정치 참여가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젊은 미래 세대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정치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앞으로 그 역할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아마도 꾸준히 그런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 위원장님하고 심 위원장님은 이른바 소규모 정당, 군소정당 소속이잖아요. 군소정당 소속으로 참 이번 선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애쓰셨는데 그에 따른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정당 소속으로 이것만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 위원장님. 이 지역 정치가 우리 주민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진짜 체감하고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군소 정당으로서만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정당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시대에 엄청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게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심 위원장님은 어떤 거 좀 느끼셨어요? 공보물을 보고 화를 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죠? 저희 거를 본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정당 거를 봤는데요. 제대로 된 공약이 없다. 도대체 뭘 하러 나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소 정당이지만 작지만 강하게 정책과 공약은 빵빵하다. 네. 네. 군소정당일수록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두 분 못지않게 또 최 지부장님도 군소정당으로서 느꼈던 점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또 거대 양당의 울분이 많으셨다고. 우선 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거대 양당으로 물론 출마를 하면 모두는 아니지만 보통 가번이나 나번 이제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10% 15%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생각들 많이 하신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 지출하는 비용들을 이렇게까지 돈을 그냥 써도 되나 싶을 정도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제 15%가 넘으면 전액 보전이 되는데 네. 그 전액 보전이 되는 게 사실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세금이고 혈세로부터 받는 보존 비용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공보물을 이제 한 장만 추가를 해도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이 100만 원 이렇게 우습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저는 솔직히 그냥 한 장으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냥 6장, 8장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 공보물이 물론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네. 그것들이 전부 다 세금으로 보전받는 거고 시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춘천시는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이 전 선거 한도액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조금 더 보다 줄이고 보전할 수 있는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그냥 제가 군소정당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정치 참여권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예. 그런 것을 한도액을 낮추고 비율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정치 참여할 수 있겠는데 저 정도 돈을 들이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을 들으니까 외로우시겠네요, 이 위원장님. 부담스럽습니다. 거대 여당의 후보신데 이번 선거 치른 과정에서 뭐 그 대선배들 사이에서 또 예, 선거 치르셨잖아요. 예.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어땠습니까? 일단 거대 양당 저 왼쪽을 잘 못 보겠는데. 저도 여기 이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대 선배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공천을 위해서 또 면접을 보고 또 이렇게 선거에 직접 시민들 만나고 그리고 실제 선거운동을 또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대에서 돌아봤을 때 가장 좀 떨렸던 지금도 떨리게 하는데 네. 그런 순간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 도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제 40대, 50대, 60대니까
옆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거나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럴 때 진짜 아 내가 진짜 어린 나이에 하긴 했구나. 근데 오늘 또 더 어리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좀 그럴 때 이제 세대에 대한 그런 격차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럴수록 또 세대 교체 필요성도 함께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저도 지금 20대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막 20살 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실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네. 뭐 40대 이게 어쨌든 좀 이게 20대들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대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네. 일부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 신인으로 도전했던 생각들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선거 겪으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드네요. 마무리 시간인데 앞으로의 계획과 꿈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혁 위원장님. 제 선거운동의 주요 공약이었던 뭐 킥보드 없는 거리, 그다음에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투탑시티가 실은 기후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공공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의 의료 체계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시스템 이야기하고 싶었고, 투타시티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지역의 공공자산,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지금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70만 명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대기업을 유치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살아야 될 사람들의 의료, 교육, 주거 이런 근본적인 환경을 잘 거쳐지게 하고 그 부가가치가 지역에서 재생산되지 않으면 절대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곧 청년 문제 해결이고 그 문제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미래를 바꿔나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제가 이제 당선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지역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나가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다음 스텝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할 건데요. 저의 키워드는 여성과 노동인데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실은 환경 부분도 저는 환경까지. 조금 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여러 이제 난개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특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그리고 풍천리 양수발전소 댐 만드는 거, 강원도에 놀러 오시는 분들의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거든요. 그거를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4년 후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잘 다듬고 마무리해서 4년 후에는 꼭 당선자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도 뭐 이제 낙선은 했지만 네. 사실 정치에는 방향이 워낙 많다, 길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직 뭐 사실 구체적으로 내가 다음 단계는 어디로 밟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쨌든 나는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 나갈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위한 정치, 나의 성장이 아니라 좀 이제 남을 위하고 나의 이웃을 위한 그런 정치와 일들을 좀 해 나가 차근차근하게 좀 단계를 좀 밟아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의 기본 덕목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최주 부장님. 네. 저 같은 경우도 다음 스텝이 정확히 명확히 뭐다. 이거는 정확히 못 정한 것 같고, 그것을 떠나서 그냥 개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제 어떤 점이 있었냐라는 걸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 반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당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제 선거는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혁신당 선거 자체가 안 좋았다는 점은 저희가 내고자 했던 정책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진심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로지 그런 시민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득표율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년 뒤든 혹은 뭐 다음 2년 뒤든 그냥 앞으로 있을 선거뿐만 아니라 그냥 여태 살아가시는 시민분들 곁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시민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심을 밑바닥부터 녹아내리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력들을 제가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 옆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선과 낙선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도전과 열정이 선거에 임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좀 고별 마시긴 했지만 이 경험과 시련을 바탕으로 앞으로 승리하는 날이 오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